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장중 38,900달러대를 넣으면서 이제 39,000달러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로 인하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도 38,600달러대로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전반적으로 메이저 코인들 나쁘지 않은 모습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 하면은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2021년 당시 현자라고까지 불리었던 마이클 세일러가 현재 의장으로 있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난달 비트코인 보유액을 무려 10% 이상 늘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지난 11월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16,130BTC를 추가 매입한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개당 평균 36,785달러 한화 약 4,785만 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총 5억 9,330만 달러 한화 약 7,700억 원 가량을 사용한 것인데요. 이제 이로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번에 총 17만 4,530BTC를 보유하게 된 것이죠. 이제 지난 10월 이제 15만 8,400BTC를 보유하고 있던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3분기 초부터 6,607BTC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이후 한 달 만에 보유량을 10% 이상 늘린 것인데 이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의장의 경우는 이 상장된 회사의 주식과 채권을 매각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전략을 꾸준히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이죠. 2022년 당시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며 다소 아쉬운 목소리를 그리고 조롱에 가까운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 다시금 가격이 오르면서 현자라는 소리를 조금씩 듣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사람이 간사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이번 연도 비트코인 대비 다른 자산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2021년부터 투자를 하고 계시죠. 이 무지막지한 하락장에서도 버틴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이제 자산의 성장의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맞이한 12월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미 연준의 FOMC입니다. 이 12월 FOMC의 경우는 13일부터 14일 양일간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현재 이 크립토 마켓 측면 상당히 중요한 기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내용 또한 이제 나왔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으로 12월에 중요한 전기를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12월 13일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유예할 경우는 비트코인의 자본 유입이 일어나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현재 CME 페드 워치를 보게 되면 금리 동결의 확률이 99.3%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의 확률은 0.7%,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 견해는 아예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의 최근 발언을 금리 인상이 일시 중단되는 근거로 또한 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 윌러 이사의 경우는 현 통화 정책 수준이 물가를 낮추기에 적절하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현재 통화 정책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와 일치한다라는 의미였죠. 이 윌러 이사는 지난 28일 10월 데이터는 경제활동 둔화를 가리키며 4분기 전망치는 인플레이션 축소 진행에 따라 더 절제된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서 이 금리 인하 가능성 또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의 경우는 이 연준 내에서도 매파로 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매파 즉 금리 인상의 기조가 강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비둘기
비둘기적 발언, 이 금리 인하의 발언은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얼마 전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 분석국 BEA의 경우는 물가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10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전월에 비해 0.1% 전년 대비 3.0% 상승한 것인데 이 시장의 예상치는 전월비 0.1% 전년비 3.1%였습니다. 이제 이를 보았을 때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는 실제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죠. 이번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 제롬 파월의 조동아리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크립토 마켓을 포함한 위험 자산군은 다시 한번 날개를 펼치며 산타랠리의 기대감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초대형 호재라고 불리우는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현물 ETF의 승인 임박입니다. 지난 6월 블랙록의 참전으로 사실상 승인이 확정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현 상황 속에 요즘 길을 못 펴고 살고 있는 미국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인데요. 이 SEC에게서 ETF 관련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피델리티의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SEC는 30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한 문서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피델리티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코멘트를 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SEC가 밝힌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21일 이내인데요. 이 피델리티는 11월 17일 이제 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이 피델리티가 신청한 신청서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내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과 거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SEC의 최종 심사 기간은 총 240일로 알려졌습니다. SEC의 공개 의견 수렴 문서는 피델리티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기며 시장 안팎에 눈길을 끌게 되는데요. 투자자들은 상장 거래 상품을 제공하는 거래소를 통해 이더리움에 투자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 미국 투자자들은 그런 기회가 없었다라며 이더리움 현물 ETF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주요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 현물 ETF의 강력한 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블랙록보다 이 ETF가 승인이 되었을 때 더욱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거론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이 비트코인 ETF 승자는 블랙록이 아니라 이 회사이다. 이유는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경쟁에서 블랙록보다는 아크인베스트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이제 여러분들이 유명한 한 번씩 들어보셨을 에릭 발추나스와 제임스 쉐이파트죠. 이 에릭 발추나스는 비트코인 ETF 경쟁에서 아크인베스트의 21쉐어 연합팀이 블랙록의 강력한 경쟁자다라는 트윗을 했습니다. 이제 아크인베스트가 신청한 현물 ETF의 경우는 다가오는 1월 10일까지 SEC가 무조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들 또한 스물스물 나오고 있죠. 이 에릭 발추나스는 아크인베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에서 자산 펀드로 1억 3천만 달러를 이전할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 같은 초기 전략은 엄청난 화력은 아니지만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릭 발추나스는 아크의 자산 보유 현황을 X에 공유하며 1억 3천만 달러의 투입은 아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초반에 앞으로 뛰쳐나가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오는 2030년에 기본적으로 60만 달러 이상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제 현물 최초 ETF로 신청을 했고 승에 대한 최종 마감일은 이제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1월 10일이다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릭 발추나스 애널리스트는 이제 10일 이전에 ETF가 승인될 확률이 여전히 90%다. SEC가 ETF를 일괄적으로 이제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현재 사실상 현물 ETF는 완연하게 승인이 되었다, 승인 직전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아크인베스트에 계속해서 이제 수정서를 제출하면서 총 3번의 수정을 거쳤었습니다. 이 에릭 발추나스 또한 이때 당시에 이제 좋은 소식이다, 11월 21일 날 3차 수정서를 제출한 이런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과연 이제 1월 10일 날 현물 ETF의 결정이 될 텐데, 이제 최장 1월 10일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한 12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한 12월 말쯤에는 ETF 승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완연한 산타 랠리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XRP 관련한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애증의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리플 XRP, 나오는 소식에 비해서 참 가격 상승률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리플 변호사, 친리플 변호사가 이러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아니, XRP 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낮을 줄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우스운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리플의 우호적인 호주 변호사 빌 모건이 엑스닷컴을 통해, 그 트위터를 통해 XRP 가격 상승률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물론 다른 메이저 코인보다 한참 뒤처질 줄은 몰랐다라고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SEC와의 소송전이라는 가격 상승 제한 요소가 있긴 한데, 이 소송이 해결된 뒤에 다른 알트코인을 모두 따라잡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알았을 줄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빌 모건이라는 친 리플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제 존 디튼에게서도 좀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 리플 변호사, 저조한 XRP 가격 움직임의 의문, 1달러는 갈 줄 알았다. 네, 1달러는 갈 줄 알았는데 지금 가격 얼마죠? 네, 0.612달러인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달러는 갈 줄 알았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끝낸 끝에 이제 법원이 미 SEC 소송에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리플은 부분적인 규제 명확성을 얻었고 가격 상승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확보 이후 초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높게 거의 0.8달러까지 치고 올라갔었죠. 70몇 %나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후 XRP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조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빌 모건은 방금 이야기를 한 이 빌 모건 같은 경우는 다른 메이저 코인보다 한참 뒤처질 줄은 몰랐다. SEC와의 소송전이라는 가격 상승 제한 요소가 있기는 했는데 소송이 해결된 뒤에 다른 알트코인을 모두 따라잡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이는 정말 이상한 일이다 라고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존 디튼의 경우는 지난 8월 엑스닷컴을 통해서 강세장이 오지 않더라도 XRP가 SEC와의 소송 중 약식 판결을 통해 거둔 부분 승수로 1달러까지는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 리플의 유리한 약식 판결 내용이었지만 XRP가 전고점인 3.4달러까지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 판결이 XRP 가격을 1달러까지는 상승시켜 줄 거라고 예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뭐 그리 중요하진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제 리플의 CEO이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또한 과거에 이러한 발언을 하였었습니다. 정말 파트너십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을 당시에도 XRP의 가격이 한화로 300원, 400원 이제 비슷한 가격대에서 움직이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엑스닷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한테 많이 갔었습니다. 도대체
현재 이 XRP는 왜 안 오르냐? 다른 알트코인 프로젝트에서 나왔더라면 두 자릿수 상승대가 충분히 있어도 있을 만한 소식들이 XRP 리플사 방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너네들이 잘하는 건 알고 있는데 도대체가 XRP 가격은 왜 안 오르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나도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자기도 XRP 가격이 이 정도면 1달러 넘고 2달러 넘고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 가격 이 꼴인지 모르겠다라는 언급을 하였었습니다. 그만큼 참 XRP 가격 자체가 그 누구도 모를 만큼 왜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는 건지 답답함의 목소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2021년 지난 불장 당시 메이저 코인 중에 2017년 불장에 이제 최고점을 넘지 못한 유일한 메이저 코인이 바로 XRP였죠. 물론 SEC와의 미등록 증권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가격을 누르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전고점은 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격조차도 전고점의 거의 20% 가격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 인위적으로 XRP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게 누군가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XRP를 매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들 있으실 겁니다. 현재 XRP를 투자를 하고 있지만 좀 더 매수하자니 이것도 좀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들고 있는 걸 매도하자니 내가 매도하고 상승하면 배 아파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애증의 코인이라고 불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시간이 갈수록 XRP의 내재 가치, 이 잠재력 자체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가격이 왜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는지 이 부분이 아쉬울 따름인데요. 충분히 해소되게 되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 대비 3포인트 하락한 71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그럼에도 탐욕 단계 여전히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한 골든타임의 시기, 불장의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는 이번 사이클의 불장이 이번 사이클의 상승장이 마지막 우리 자산의 계층 사다리를 몇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